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공개 의총에서 제일 먼저 좀 심도 있게 다뤄졌던 이야기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오늘이 됐든 언제가 됐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 거부권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호놀룰루에서 전자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행태 자체가 매우 비겁하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놀룰루 가서 뭐 하는지 일정도 교포 간담회 말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갔는지 의문이 되는 미국 호놀룰루에서 최혜병 사건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의 태도 매우 비겁하다. 지적이 있었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국 혁신당은 의원단 전체가 오늘 오후에 즉각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할 거고요. 아마 1시 40분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시에는 로텐도홀에서 야당 전체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하게 될 거고요. 내일 10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6당이 모두 함께하는 규탄대회 열 겁니다. 13일 날 서울, 광주 등 전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부권을 거부한다 규탄대회 열 겁니다. 다음 주 일정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사해온 거부권이 얼마나 이 정권의 커다란 불행과 좋지 않은 마지막을 가져올 것인지 용산과 국민의힘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요청이 와서 재의결이 되는 재의결과 관련된 정치적 국면이 한번 열릴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 협의나 없이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포함된다는 점을 용산에서도 인식하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임성근을 대통령이 이렇게 보호했는가에 대한 고의 내지는 목적, 배경 등을 밝히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칭은 윤석열 특검이지만 그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탄핵 관련해서 4명의 검사 탄핵 관련해서 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의 내용이 바깥으로 어제 뉴스에서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 4명의 검사 모두의 위법성이 매우 높고 중대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에 함께한 겁니다. 가결 투표한 거죠. 다만 절차상 법사위의 조사를 통해서 그 위법성의 존부와 경중을 가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회법상의 절차입니다. 지금 불출석,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직권남용 등을 통해서 겁박하려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시험 보라고 했더니 낙제점을 맞을까봐 시험을 거부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법사위 조사에 응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돼요. 빠락할 것 같으니까 시험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불량 학생들, 그 태도만으로도 낙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특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무적 측면에서도 한동훈 특검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민주당 내에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의 측면에서도 정무적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당론을 하나로 모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동훈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7월 23일 정당대회에서 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지금 검찰은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보복 소환도 그냥 해버리잖아요. 부부 보복 소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여당은 이걸 가지고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 자체에서 또 한 번의 국회 파행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더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정기국회에서라도 우리 실제로 민생과 나라 살림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7월 23일이 지난다고 해서 한동훈 특검은 뭐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예. 네, 추가로. 그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거는 다른 이슈가 없을까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기를 언제로 특정하지, 꼭 23일 이후에 하자, 이후에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시기를 저희들은 23일 이전에 빠르게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가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그 의견이 조금, 지금 시기를 좀 특정하지 말자, 최혜병 특검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로. 윤석열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딱 수사 대상자, 수사 사안,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수사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법안은 마련을 해놨고요.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에, 그때 발의를 하는 것으로 오늘 시기를 정돈을 했습니다. 예. 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선거 때 당무에 개입한 것이나 또는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선거운동,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최혜병 특검이었는데 윤석열 특검이 되는 순간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앞단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에는 군사기밀시설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혜병 특검에도 그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특검으로 가면 그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소위 군이 주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허락만 받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허락 하에서만 압수수색하는 게 이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태도로 보면 더욱더 그러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임의 수사로 해서 임의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선택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 수사의 범위를 군과 대통령실로도 넓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